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면허를 취득했지만 그 이후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을 해서 면허 취소가 됐을 경우에 면허를 일정 기간이 지나서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과받게 되는데, 그러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부과받게 되는 원칙적인 그 경우와 또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부과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82조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2조 본문의 82조 2항 82조 2항 본문을 한번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아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해당 각호의 기간이 지나야만, 경과해야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도로교통법 8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3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무면허 운전 관련한 사항인데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아예 애초부터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거죠. 또는 면허를 취득한 적은 있지만 어떠한 사유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그러니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무면허 운전 등을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을 해가지고 2항 1호에 이것을 위반해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그 위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고요.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도 여기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6개월 후에 취득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이것이고요. 또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 43조 무면허 운전 관련해서 그 바로 2호 아래에 2호를 보시면, 근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면 2회의 경우에는 2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1년입니다. 이거는 3회 이상인 경우에만 2년이고 3회 미만의 경우에는 1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뭐 산모는 보면 뭐 무면허 운전 뺑소니 뭐 이런 경우에는 뭐 5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또 그 음주운전은 이렇게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게 44조 1항입니다. 예, 음주운전이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2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이기만 한다면 무조건 2회인 경우죠. 무조건. 물론 이제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 2회 이상이기만 하면 2회인 것이고, 음주운전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든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든 전혀 관계없이 1차 때 면허 정지, 2차 때 면허 정지라고 해도 2년 취소가 되고, 1차 때 취소, 2차 때 취소라고 해도 2년 취소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도로교통법 관련한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여기서의 음주운전은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만 해당합니다.
여기서 2회라고 하는 횟수를 적용할 때 음주운전은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운전이 2번 이상인 경우 그때 2년이란 얘기죠.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 오후에 보시면 44조 1항입니다. 음주운전이죠. 마찬가지인데 1항을 위반해 가지고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운전하다가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해 버렸다.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해 버리면 그 취소가 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3년입니다. 3년이고요.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 음주운전은 아예 규정이 없는데 1년이라는 게 어디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냐면 7호입니다. 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 여기에는 음주운전 1회의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날로부터 1년 원동기 장치는 다만 6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는 1년 7호의 규정에서 2회 이상의 경우에는 여기서 2회 이상의 경우에는 2년 그 다음에 음주 상태에서 2회 이상 사고를 일으켜버렸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버렸다. 그러면 3년 이것이고 무면허 운전은 1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이 3번이면 2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참고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8호에 취소가 아닌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처분 받은 경우 그때는 그 정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가 받았다거나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면허 발점이 누적이 돼 가지고 40일 정지 받아서 됐다거나 또는 그 60일 정지 이런 식으로 됐다거나 그래서 면허 정지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은 이제 운전면허를 할 수 없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면허를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을 때문에 이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기간 중에 운전하게 되면 또다시 별개의 무면허 운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82조 2항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82조 2항 본문이 규정이 아니고 이 예외적인 단서 82조 2항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다음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부과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격기간을 부과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와 같은 것을 소명을 해서 경찰 관서에 신청을 하면 이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대해서 말소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어떤 거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벌금형 미만의 형이기 때문에 벌금형 받아버렸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벌금형 받아버렸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형 받아버렸다. 그러면 면허 취득 결격 기간 또 100일 정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그런데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보내면 검사가 이제 통상의 경우에 약식 기소 또는 약식 명령 청구를 이렇게 하면 법원 판사가
이제 정식 재판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이제 선고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정식 재판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에서 이제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판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소유예는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 썼으면 더 시간적 순서를 판단할 때는 좋은데 더 이해하기가 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아예 혐의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거를 굳이 공소 제기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검사의 재량 판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비록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뺑소니에 대한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자동차 강절취에 대한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감금을 한 그런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거를 유예해서 기소를 유예해서 전과자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검사의 재량 판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혐의는 비록 인정이 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또는 검사가 비록 재판에 넘겼지만 벌금 미만의 형을 받아서 확정이 됐거나 또는 재판에 넘겼지만 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했거나 그러한 경우, 더 나아가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관서에 갖다 주면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말소 등의 조치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게 원칙적으로 어찌 보면 경찰에서 이 형사처벌의 과정까지 전부 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소유예 받았네 안 받았네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경찰 자체에서 풀어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규정 자체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부과한다 이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 예외다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 본인이 증명을 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경찰에 이러한 말소 조치를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기소유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82조 2항 단서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몰라가지고 한참 지나서 어떤 경우에는 결격 기간을 지나가지고 운전면허를 적법하게 취득을 한 이후에 이런 것을 알아서 최초부터 이것을 알았더라면 빨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을 건데 취득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확인하신 분께서는 이러한 82조 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제 본인께서 확인이 되면 관련 자료를 이제 경찰에 제출해가지고 이와 같은 이제 면허 최초에 부과받았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대해서 말소 조치를, 그러니까 적법하게 말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서 뭐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 부과이고 예외적으로 면허 취득 결격 기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경찰로부터 면허 취득 결격 기한에 대해서 말소 조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이제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추가 질문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한 제가 다시 그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